본 컨텐츠는 제작일 기준으로 나무위키 혹은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입장이나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원테이의 김원태입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할 컨텐츠는 온라인 백과사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완태 PDA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토픽은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돼서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2016년에 태어난 자신의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준다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를 양모인 장모 씨와 양부인 안모 씨가 장기간 학대한 끝에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는 H대학교 캠퍼스 커플에서 부부가 된 케이스인데 H대학교는 개신교계열 종합대학입니다. 양모 장모 씨와 양부인 안모 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양모 장모 씨의 부친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장로회 소속 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포항에서 유력한 개신교 인사로 알려져 있다. 양모 장모 씨의 모친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다. 양부 안모 씨의 부친은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침례회 소속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가 모두 개신교의 장로회와 침례회 소속의 교회에서 고위직에서 활동하거나 개신교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사건. 피해자인 정인 양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신고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미국식 수면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질 않나 아이의 상처가 몽고반점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냐는 변명을 했으며 최후의 골든타임이었던 9월 23일에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 양의 몸무게가 1kg이나 빠져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다.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양부모는 주로 다니던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희읍병원에 방문해 단순 구내염이란 진단을 받고 무혐의 처리됐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저녁 즈음 숨을 거두었다. 9월 23일 이전에도 의료진은 당시 정인 양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단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가 조사한 데다 아동이 사망한지라 숨길 수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3일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이 남으로써 폭행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 결과 숨지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되었으며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사망 과정은 굉장히 참혹하다. 장간막 출혈과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인데 이런 큰 손상들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에서나 보일 수 있는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상들이다. 특히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사실상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약 3,800에서 4,200N의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충격이나 남자 미들급 프로선수의 타격기를 맞았을 때의 충격이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인 섬유화 소견이 보였고 적어도 10군데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이 있었다.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 전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막는 방어 행동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방어훈의 일종이었다. 쇄골의 경우 대부분 심하게 넘어지며 팔을 잘못 짚거나 할 때 어깨로 충격이 전해져 생기는데 같은 팔 팔꿈치와 위 팔뼈에도 골절 흔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넘어지기보다는 어깨부터 심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발로 밟히거나 물건에 깔리거나 무언가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으며 특히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소견이라고 진단했다. 장 씨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영어로 지저스라고 외치며 기도를 하였고, 장 씨가 기도를 마치며 아멘이라고 외치자 정인이도 따라서 아멘을 외치고 입을 벌렸다고 한다. 심리학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학습, 보상, 처벌의 결과로, 이는 본인의 종교적 욕심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유 없이 학대받던 한 아이가 내장이 찢기고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결국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검거와 재판.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13일 오전 숨진 정인양의 양모인 장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양부 안모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서 11월 19일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검찰에서는 양부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해서 양모는 구속 기소, 양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 9일에 발표했다. 구속된 양모 장모 씨는 현재 감옥에서 재판을 준비 중이며, 불구속된 양부 안모 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지방에서 칩거 중이라고 한다. 양모인 장모 씨는 정인양이 숨진 당일 지인에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과거 일어난 은비양 사건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받게 될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 은비양 사건의 주범인 백 씨는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방관자인 아내 김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현재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양부모의 죄목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본 사건도 양모 장모 씨의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영상이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 사건의 주범 양모 장모 씨에게는 은비양 사건의 주범인 백 씨와 비슷한 형량이, 방관자 양부 안모 씨에게는 은비양 사건의 방관자인 김 씨와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6일까지만도 진정서가 700건 가까이 접수되자 재판부는 진정서를 전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별도 기록으로 편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거조사 후에야 읽어볼 수 있다고 한다. 5. 영향과 후속 대책.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정부에서는 입양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양될 때마다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신 입양과정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입양 전 의사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 감독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는 가칭 결연위원회가 결성된다. 입양 후 입양기관들이 1년간 4차례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반드시 대면으로 6차례로 늘리도록 지침을 바꿀 계획이다. 이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해 2020년만 해도 여러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화만 냈을 뿐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아무 목소리를 내질 못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자고 공론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그냥 화만 내고 넘어간다면 2021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모습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무한태피디아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